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GTX 초역세권 물량인 운정신도시 제1풍경채 A46블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서 청약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평면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운정신도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고 파주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고 있고요. 전매 제한하고 거주 의무는 본 청약 때 가야지 정확히 알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84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1인 미혼 생애 최초 물량은 없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립니다. 8호 이하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맞춰 두셨어야 해요. 본인이 거주하는 곳 기준인 것은 다 아시죠? 여기는 민간 분양 사전 청약으로 들어가고 3월 29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특별 공급 접수는 4월 8일, 1순위 접수는 4월 11일, 2순위까지는 절대 안 가고요. 당첨자 발표는 4월 18일인데 이때 당첨자 발표일이 겹치는 단지가 꽤 있습니다. 4월 18일이랑 4월 19일이 꽤 많이 있어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한 군데밖에 청약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당첨될 수 있는 단지 위주로 청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은 4월 29일부터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4월 18일에 당첨자 발표인 곳이 고덕 A50블럭, 그리고 파주 운정 A46블럭, 양주 회천지구 A12블럭입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눈치 게임으로 인기 많은 여기 단지보다는 양주를 노려보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 당첨자 발표일인 곳을 보면 검단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파주 운정 A49블럭 시티프라디움, 인천 가정 2지구 B2 우미린, 여기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여기를 노려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 곳 중에 한 군데밖에 청약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쟁률하고 가점 커트라인은 조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주 운정 3지구 A46블럭에 들어오고 지하 2층부터 지상 28층, 최고 높이 28층, 4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383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345세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본 청약 예정 시기는 23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되는 입주 시기는 25년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7개월 후에 입주가 가능하겠네요. 주택형을 보면 84 ABC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 가점 낮으신 분들은 일반 공급 세대수에서 25% 물량이 추첨제로 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정되는 분양가는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는데요. 84 타입 기준에서 5억 초반에 나왔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23년 1월이 돼봐야 알겠지만 추정 분양가가 이 정도 선에서 나왔다 그러면 5억 초반이나 높게는 5억 중반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TX 운정역 주변이라서 땅값 부지가 상당히 비쌌을 거예요. 그게 분양가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정 신도시 내에서 입지를 보게 되면 운정역만큼 파급력 있는 호재는 없습니다. 이 GTX-A 운정역이 24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의 주요 역사들까지 연결이 되려면 아마 26년 이후로 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제1풍경채 A46블럭 위치는 여기 GTX-A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죠. 도보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업용지는 아니라서 주상복합은 아니고요. 하지만 상업 업무용지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쪽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고요. 또 왼쪽에는 수변공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입지 자체는 매우 좋기 때문에 앞전에 나왔던 단지들보다는 확실히 높은 경쟁률하고 높은 가점 커트라인을 형성할 거예요. 가점이 높으셨던 분들은 여기 단지를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시간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입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앞전에 분양했던 단지를 보면 GTX-A역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진 A33블럭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확실히 저렴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4억 3천, 4억 4천에 나왔고 경쟁률을 보게 되면 세 자릿수 200대 1 정도에서 마감을 했죠. 당첨 과정 커트라인도 높은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제일풍경채는 이것보다는 확실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84 타입으로 놓고 주변의 시세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용 84로 맞춰 놓고, 자, GTX 역사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센트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운정이 요 정도 가격에서 나오고요. 실거래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25평 기준에서 6억 2천만 원 정도 하네요. 자, 호가는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84 타입 기준에서 8억 2천에서 10억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를 보면 21년 9월, 84 B 타입은 21년 9월, 84 C 타입도 21년 9월이네요. 21년 9월에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8억 5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억 2천, 5억 9천에 거래가 됐고,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려와서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 같은 경우가 84 타입이 7억 9,500에 거래가 됐네요. 나오는 호가는 8억 초반에서 9억 초중반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파크 거래가를 보면 아이파크의 34평, 불러지는 호가는 9억 5천부터 13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실거래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84A가 9억 5천, 근데 작년 6월이고, 84B 7월 달에 9억 7천, 84C가 20년도가 마지막이네요. 자, 84 타입은 거래된 게 없고, 최근에 거래된 게 대형 평수 144 타입이 15억 2,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20년 8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2배 정도 상승한 금액이죠. 단순히 주변 시세랑 비교해 보더라도 여기 분양가가 5억 5천만 원이었죠. 기본적으로 안전마진이 2억에서 3억은 지금 시점에도 깔려 있고요.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면 연식이 조금 차이도 나고 GTX-A의 접근성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 벌어져 있는 갭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세대수가 작다는 게 있겠죠. 세대수가 작으면 아무래도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약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한 단점도 입지 하나로 다 압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풍경채라는 브랜드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매매가 말고 전세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나오는 전세가는 4억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 왼쪽으로 가서 보더라도 4억에 많은 매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구축 매물이고요. 구축은 한 3억 선에서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나중에 거주 의무가 붙지 않아서 전세를 준다고 해도 크게 내 자금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급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요. 확실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남서양,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세대수 적은 게 정말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주변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GTX-A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자, 그러한 장점을 더 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84A 타입 보면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고, 마통풍 되는 구조에다가 안방에 드레스룸이 널찍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 거의 안방만 하죠. 알파룸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4B 타입을 보면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마통풍은 주방창하고 거실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자, 안방이 있긴 한데 여기도 알파 공간식으로 크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도에 팬트리 공간도 따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84C 타입 보면 마찬가지로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알파룸을 따로 빼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 3개에 알파룸 하나, 화장실 2개인 구조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평면도도 이 정도면 타워형 치고 잘 나와 있고, 세대수 조금 적은 거 빼면 단점이 크게 없는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더 따진다 그러면 분양가도 생각보다는 조금 비싸게 측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물론 주변 시세 대비하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지만요. 어차피 여기는 계약하실 때 계약금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여기 단지는 꼭 한번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A49블럭 시티프라디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